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일단 제 사례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두 차례 걸쳐서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 때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제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죠.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대표하는 거 맞죠? 금식 기원 내용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죠? 글쎄 저는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꿀 먹으면서 그걸 주제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국민들이나 언론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겸임의 해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네, 저희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체 법관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직까지 있다는 정황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겸임해제 사건, 또 전문 분야 연구의 중복 해소로 인하여서 국제인권법 학회에 관한 뭔가 사법행정 남용 사건, 이렇게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장님 아까부터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그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학회의 그 공동학술대 관련해가지고 인권법 학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그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학회 활동은 조금 축소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파일은 한마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된 상임위원이요. 네. 문제된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비협조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언행, 이렇게 비협조 시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경미한 행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법행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거나 이런 중복가입 조치를 해소함으로써 인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감봉 4월에 징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처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 정도의 행동이 단지 사법행정권의 부당한 남용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판사들이나 국민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님도 이제 바뀌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새로운 법원 개혁의 과제들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시지 않고 후임 대법원장에게 미루고 가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검사였다면 안전한 부실 수사입니다. 한마디로. 그 상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 법원 행정처처 사이에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말로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조사가 된 것인지 수사로 따졌다면요. 완전히 부실 수사예요. 이 보고서만으로도 그 공모의 개연성 아마 아까 보고서 자체는 조사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미처 다 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자 진술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진술을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최한돈 그 인천지방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죠. 네. 수리 안 하셨죠. 예, 수리는 안 했고 인천지방법원장님이 일단 반려를 했는데 네. 본인이 다시 법원 행정처로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로 전달되어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수리는 하지 이분하고 않았습니다. 처장께서는 한번 통화해 보셨어요? 저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의향이 있고 저희 법원 행정처 차장님께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선 의원님도 질문했는데
오늘로서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식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사가 그 코트넷 법원 내부망에 올린 거에 따르면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 결의,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법관회의가 결의한 내용이 모두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계속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식기도고 본인은 신앙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몸 상태가 근데 이렇게 혼신을 걸고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경위매제 사건 관련 보고라고 이제 별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세간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대법원은 경위매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 국제인권법 연구의 탈퇴 압박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여기 이 보고서에서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세간에서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 차장이 사표를 낸 것을 여기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역사의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눈앞에 있는 그 법원행정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다가 당사자 000 판사가 이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그 판사가 이렇게 이해하였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와 지금 오늘 목사님이 제출한 경위매제 사건 관련 보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진술을 받은 것이 이탄희 판사가 그 소위 말하는 판사의 그 뒷조사 파일, 그게 인권법 학회의 회원들에 관한 동향 조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데 오래전에 본 것이라서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해하였다는 표현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이 그 이규진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지, 본인이 이렇게 이해했다고 되어 있지 정확한 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요, 그 말을 들은 말을 갖다가 들은 말을 진술했다는 거죠.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을 갖다가 다운표를 떼고 본인이 예, 노회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으로 추가해주는 바라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인하여서 국제인권법 학회에 관한 뭔가 사법행정 남용 사건, 이렇게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장님, 아까부터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학회의 그 공동학술대에 관련해가지고 인권법 학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그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학회 활동은 조금 축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파일은 한마디로 있다 이렇게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일단 제 사례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두 차례 걸쳐서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미처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죠.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대표하는 거 맞죠? 금식 기원 내용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죠? 글쎄 저는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꿀 먹으면서 그걸 주제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국민들이나 언론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겸임의 해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네, 저희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체 법관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직까지 있다는 정황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겸임해제 사건, 또 전문 분야 연구의 중복 해소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 때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제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